네, 성범죄 중에서도 준강간죄, 사회적으로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친구의 남편에게 상상도 못할 일을 당한 그날 밤, 나는 친구와 주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나는 피해자일 뿐인데 너무 억울하다. 나는 남편과 오래전에 사별한 후 혼자서 커피숍을 운영 중이다. 동네 장사라 단골도 많고 먹고 살 벌이 정도는 된다. 나 시장 다녀오는 길에 들렸어. 날씨가 덥다. 아이스 커피 한 잔만 줘. 조금만 기다려. 고등학교 동창이자 이제는 동네 친구. 이 동네에 이사 와서 다시 만났는데 꽤 의지가 된다. 오늘 마치고 우리 집에서 그이랑 한 잔 하자. 빨리 정리하고 와. 알겠지? 알았어. 이따가 술이랑 안주 내가 쏜다. 오랜만이네요. 와이프는 요리 중입니다. 아휴,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오늘도 농담이 심하시네요. 종종 친구와 함께 어울리는 친구의 남편. 점점 더 심해지는 농담과 야릇해지는 시선이 신경 쓰이지만 그만큼 친해졌다는 거겠지? 애처가로 소문난 사람인데 이상한 생각을 품지는 않았을 거야. 오해하지 말아야지. 나 오늘 기분이 좋아서 술을 좀 많이 마셨네. 어휴, 먼저 들어가서 잘게. 잠이 쏟아진다. 아휴, 왜 이리 술을 많이 마셨어? 괜찮아? 자, 한 잔 더 쭉쭉 원샷 합시다. 저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이만 자야겠어요. 아이고, 멀쩡해 보이는구만. 한 잔 더해요. 내가 언제 잠들었지? 새벽이니까 친구 옆에서 좀 자고 아침에 가야겠어. 뭐예요? 저리 안 가요? 지금 어딜 만져요? 조용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내가 깰 텐데. 나는 저항했지만 그 남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하는 것일까? 내 아내의 친구인 그 여자. 먼저 유혹을 했던 건 그 여자다. 뿌리치고 싶었지만 술에 취해 이성을 잃었을 뿐. 억지로 나쁜 짓을 한 건 아니라고. 몇 해 전 우리 동네로 이사와 커피숍을 하고 있는 미망인. 얼굴도 미인이고 성격도 좋아. 동네 남성들이 이 커피숍을 자주 찾는다. 내 아내와도 베스트 프렌드라 종종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 재밌게 한잔해요. 네, 그래요. 많이 드셨는데 이제 그만 드세요. 한 잔 더 마셔요. 한 잔 더. 아니, 이 여자 오늘 작정을 한 건가? 집에도 안 가고 왜 이러는 거지? 아이고, 완전 취했구만. 어쩔 수 없지 뭐. 일단 안방에 데리고 가서 재워야겠네.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성을 잃었다. 하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그녀에게 나쁜 짓을 하려던 건 아니었다. 아내에겐 미안하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다. 착각하지 마. 넌 날 덮친 거야. 아니, 합의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네, 먼저 이번 사건 서로 말하고 있는 입장이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두 변호사님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먼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주장이 사실 강간죄를 다툴 때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말하고 피해자는 이것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가장 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공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인석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두 사람이 입장이 다른 정도뿐만 아니라 일단 얘기하고 있는 사실관계도 다소 좀 차이가 있는 사안이라서 먼저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최근에 뭐 이제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법원의 입장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피고인이 현저하게 불리하게 있는 사안인 것은 부인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피해자 측, 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만큼 심신 상실 상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현지원 변호사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피해자를 제가 고소 대리를 한다면은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심신상실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심신상실에 의한 준강간죄는 형법 29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형법 297조 일반적인 강간죄를 준용하고 있어서 형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조문에서 규정된 형은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판결에서 선고되는 것을 보면은 일반 강간죄보다 준강간죄를 형량을 좀 더 낮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구성 요건이 들어가는데요. 준강간죄는 이런 구성 요건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행위 태양에 있어서 강간죄가 좀 더 나쁜 죄질로 보아서 형량이 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절이 안 가요 라는 말을 한 것을 분명히 본인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신상실로 인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협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거의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피고도 시기가 오른 상태에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께서도 아무래도 이제 술에 좀 취해 있었던 상황인 거는 맞는데, 근데 일단 피고인뿐만 아니라 지금 피해자도 사건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다 기억을 하고 있고, 특히나 피고인이 사건 당시에 이제 스스로의 이제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어떤 행위로 나아갔기 때문에 통찰 능력이나 조용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심신 상실을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안을 이제 강간이 아닌 중강간으로 다뤄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피고인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평소에 뭐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고 또 먼저 유혹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암묵적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추가적으로 이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평소 이제 원고와 피고가 이제 어떠한 상황에 있었느냐 이것을 밝혀지는 것이 이제 중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피고인과 이제 피해자가 평소에 이제 남녀 사이에 애정을 바탕으로 한 그런 관계에 있었다라고 했으면 이제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강간죄와 같은 범죄들은 피해자의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인데요. 만약에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이제 합의하에 이제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피고인이 혐의를 벗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피해자 측 갑자기 덮쳐오는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상황이었고 친구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피고인이 큰 소리를 내지 말라고 또 입까지 막은 상황이었었는데요. 엄연한 협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만약 피해자가 말한 사실관계가 그대로라면은 피해자가 지금 당한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강간죄에서 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여비의 협박에 해당해야 되는데 이것은 가해자인 피고인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면은 뭐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문화 그리고 이제 홀로 마을에 이사 와서 서비스업인 커피숍을 운영하는 현재 상황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발표된다면은 앞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걱정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최여비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다 이렇게 밝혀질 경우에는 반드시 피고인이 조용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내가 깰 텐데 이렇게 말한 것이 반드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이제 파악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고인이 구성하는 사실관계에서는 이제 해당 발언이 발견되지
적용되지 않고 있고요. 설령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재반 사정들에 비추어서 이제 아내가 깰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다분해 보입니다. 이제 다만 피해자가 구성하고 있는 사실관계상 피해자가 뭐예요? 저리 안 가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한 부분이 만약에 그 사실관계로 인정이 된다면 역시나 이제 피고인이 조금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대본에 보니까 조용히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아내가 깰 텐데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연습하신 거 아니세요? 저도 상황극을 늘 좋아하기 때문에 네. 상황극을 넣으실 거면 조금 더 약간 감정을 좀 넣어 조용히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영혼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때는 조금 더 영혼을 실어서 파이팅 해주시죠. 하나, 둘, 셋. 파이팅!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어떻게 보면요.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했다면 큰일을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김인석 변호사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만약에 피고인을 변호하는 입장이라면 이 부분을 부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강간죄와 같은 이제 범죄는 그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런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인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합리적인 설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이야기한 논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피해자가 협박에 의해서 한거 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인이 이제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알게 되면은 당연히 그 친구네 가정은 파탄이 날 것이고, 근데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이 친구가 남편만 탓하지를 않아요. 보통 이 다른 피해자였던 사람까지 함께 탓하면서 결국에는 이 마을에서 못 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 쉽게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이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론적으로 핵심 쟁점, 준강간죄가 성립하느냐의 여부일 텐데요. 우리 두 변호사분들 피해자와 피고인 측 입장에서 마지막 변론 해주실까요? 먼저 우리 현주원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여태까지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지금 생계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강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문화, 이런 것들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가 당시 이제 소리를 친다든지 해서 친구에게 알리지 못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이 사건은 협박에 의한 강간죄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김인석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결코 보이는 것만으로 사실관계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당사자들 사회가 같은 이제 정황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대안적 수단들을 활용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조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제 합의가 있었거나 아니면 합의를 했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고의가 부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여러 정황이 합쳐지면 결국에는 진실은 밝혀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7번째 사연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공방 기막힌 사연 다음 이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스타그램에서는 여러분들의 상담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상담 게시판을 통해 여러분들의 사연을 올려주시면 우리 두 변호사님들께서 정성껏 상담을 진행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렸는데요. 법에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한 내 편이 되어줄 힐링 멘토 이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